점수 잡는 Hackers. 안녕하세요. 해커스 토익 RC 담당하는 조성재입니다. 자, 이번 토익 최신 경향 분석 강의는요, 관계대명사를 다루게 됐습니다. 사실 관계대명사는요, 우리말 번역이 없죠. 자, 그렇기 때문에 보통 우리가 한국말로 해석해서 문제 풀듯이 접근할 수는 없습니다. 영어의 모든 단어가 한국말과 1:1 대응 관계를 이루면서 번역되는 건 아니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관계대명사 문제 다룰 때는요, 반드시 영어 문장에 대한 구조적인 이해가 바탕에 있어야 되고요. 관계대명사가 문장 안에서 어떤 역할과 기능을 하는지 우리가 정확히 이해하고 적용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오늘은 천천히 자세히 꼼꼼히 살펴보면서 관계대명사에 대해서 완벽히 한번 이해를 도모해 보겠습니다. 다들 준비되셨죠? 갈게요. 일단 관계대명사는요, 다른 말로는 형용사절 접속사라고 합니다. 왜 관계대명사를 형용사절 접속사라고 하냐면요, 앞에 위치한 명사를 꾸며주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관계대명사 앞에 위치하는 그 명사를 특별히 선행사라고도 합니다. 아래쪽에 예문 잠깐 볼까요? 여기 which라고 보이는 것이 관계대명사입니다. 관계대명사는요, 접속사와 대명사 역할을 동시에 수행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름을 관계대명사라고 붙인 거죠. 여기 보시면 동사 하나, 동사 두 개 보이시죠? 영어 문장에 동사 두 개 있으면 반드시 뭐가 필요하죠? 그 두 개의 동사를 연결하는 접속사가 필요합니다. 그 역할을 관계대명사가 하고 있는 거고요. 동시에 대명사는요, 문장 안에서 주어, 목적어, 보어 역할을 하게 되죠. 자, 그래서 관계대명사 which 뒤에 있는 비동사의 주어 역할까지 하고 있는 거죠. 자, 이렇게 두 가지 기능을 동시에 하기 때문에 굉장히 특별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말로는 해석되지 않습니다. 자, 원래는요, 아래처럼 두 개의 문장이 있었던 거예요. 두 개의 문장. 한번 살펴보실래요? 두 개의 문장. 자, 이렇게 두 개의 문장이 있었는데요. 처음에는 이걸 단순히 우리가 and로 한번 합치려고 한 거예요. and로. 자, 근데 우리 사람은요, 같은 얘기를 반복하는 걸 싫어하잖아요. 첫 번째 문장에 있는 이 advancement가요, 두 번째 문장에서 대명사 they로 치환되어 있는데요. 이걸 단순히 and로 연결하면 결국은 같은 말을 두 번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접속사고 대명사를 결합시켜서 한 개의 단어, 관계대명사로 만드는 거죠. 전 세계 모든 언어는 같은 내용을 전달할 때 어떻게 쓴다? 좀 더 간단하게. 그래서 단어 두 개 쓰지 않고 단어 하나만 쓰겠다. 언어의 경제성. 자, 그것이 반영돼서 발생한 것이 바로 뭐다? 관계대명사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한번 개요를 살펴봤습니다. 자, 이제는요, 우리가 관계대명사가 다양한 종류가 있는데요. 그 다양한 종류, 시험에 자주 나오는 것들을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조금 더 자세하게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관계대명사. 종류가 조금 많죠? 시험에 자주 반복해서 등장하는 것들 제가 4가지를 여러분들한테 소개할 겁니다. 첫 번째는 who가 있고요. 주격이고요. 그 다음에 선행사가 사람일 경우. 그 다음에 which가 있는데요. 좀 전에 봤죠, 우리? 주격과 목적격 두 가지 역할을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선행사가 사물일 경우에 씁니다. 자, who는요, 소유격이고요. 선행사가 사람이건 사물이건 다 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소유격은 보통 뒤에 곧바로 뭐가 쫓아오죠? 명사가 쫓아오겠죠? 자, 그리고 네 번째는 대신데요. 자, 대신요, 주격과 목적격이 될 수 있고요. 그리고 선행사가 사람이건 사물이건 모두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상에서는요, 이 that을 많이 씁니다. 왜냐하면 선행사가 사람이건 사물이건 구분하지 않고 쓸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첫 번째부터 네 번째까지요, 하나씩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 문제 한번 풀어볼까요? 우리가 문제풀이를 통해서 알아가는 것도 재밌는 방법이죠. 자, 지금 보시면요, 문장에는요, 동사가 두 개가 있습니다. 문장에 동사 두 개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지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럼 이제 뭐가 필요하죠? 접속사가 필요한데요. A도 접속사, B도 접속사죠. 자, 이렇게 WH로 시작하는 것들은요, 평서문에 위치하면 기본 기능이 접속사입니다. 자, 그런데요, 보세요. 빈칸 앞에 수식받는 명사가 사람이죠. 사람이기 때문에 사물 선행사를 수식하는 which는 탈락이 됩니다. 그 정답 뭐로 간다? 정답 A로 가셔야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정답은 who가 되는데요. who는 선행사가 사람일 때,
이 여성을 꾸며주는데요. 이 여성이 어떤 여성이죠? 옆집에 살고 있는 여성분인 거죠. 이때 who는요, 우리말로 번역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흔히 의문문을 만들 때요, who를 쓰죠. Who are you? 너는 누구니? 라고 우리말로 번역되는데요. 영어의 관계사는 한국말 번역이 없습니다. 여성은 여성인데 어떤 여성이다? 옆집에 살고 있는 여성. 이렇게 되는 거죠. 그 여성분이 누구라고 하는 거죠? 은퇴한 CEO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 있는 이 사람 명사를 꾸며주는 절이니까 다른 말로 무슨 절? 형용사 절이라고 하는 거죠. 명사 꾸미는 것은 형용사니까. 그래서 우리가 관계 대명사 절과 형용사 절 같은 말이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선행사가 사물일 때 쓸 수 있는 위치는 답이 될 수 없는 거죠. 아래쪽 보시면요. 관계 대명사로 결합되기 이전에 두 개의 문장을 제가 이렇게 명시해 놨습니다. 살펴보시죠. 첫 번째 1번 문장. The woman is a retired CEO. 두 번째 문장. She lives next door. 처음에는 단순히 우리가 and로 합치려고 하겠죠. 자, 근데 이렇게 해버리면요. 같은 얘기를 사실상 두 번 쓰는 거죠. 이제 우리는 이게 싫은 거예요. 자, 그래서 어떻게 했다? 접속사하고 대명사를 결합해서 뭘로 만들었다? 관계 대명사로 만들었다. 단어 두 개 안 쓰고 단어 몇 개 쓴다? 단어 하나 쓰겠다. 자, 이렇게 해서 결합시켜서 만든 문장이 바로 우리가 좀 전에 봤던 101번 문제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첫 번째 우리 who에 대해서 좀 알아봤습니다. 계속 갈까요? 자, 이번엔 102번이라고 나오는 두 번째 문제인데요. 자, 이것도 한번 살펴보시죠. 분명한 것은 이것도요. 여기 동사가 하나, 동사가 두 개 있습니다. 주어진 보기 두 개 모두 접속사죠. 자, 그런데요. 빈칸 뒤에 곧바로 동사가 있고요. 앞에 선행사는 도우주라고 나와 있습니다. 참고로 이때 도우주는요. 앞에 언급된 것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불특정한 people을 뜻하는 거죠. 하지만 who주하고 who는요. 둘 다 사람 선행사를 수식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앞에 위치한 도우주로는 우리가 판단이 안 되는 거고요. 빈칸 바로 뒤에 동사가 있었기 때문에 동사의 주어 역할을 할 수 있는 주격 관계 대명사를 정답으로 선택을 해야 되는 거죠. 소유격 뒤에는 보통 뭐가 온다고 그랬죠? 명사가 쫓아옵니다. 근데 빈칸 뒤에 뭐가 있다? 동사가 있었기 때문에 소유격은 안 되고요. 정답 뭘로? B, who를 선택합니다.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시험에 자주 나오는 이 도주 who라는 녀석은요. 다른 말로 하면 뭐죠? people who죠. 사실 여기 있는 도주도요. 대명사인데요. 일반적인 대명사하고 좀 다릅니다. 일반적인 대명사는 앞에 이미 언급된 거에 반복을 필요로 쓰는 것이 일반적인 대명사인데요. 물론 도주도 그럴 때 쓸 수 있어요. 하지만 이 도주는요. 지금처럼 불특정한 people을 뜻할 때 쓰기도 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그 불특정한 people이 어떤 people인지 관계절이 수식을 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people은 people인데 어떤 people? 열심히 공부하는 사람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 위에 문장에서 도주를 우리말로 번역하시려면요. 사람들이라고 번역하시면 돼요. 그래서 열심히 공부하는 사람들이 어떤 가능성이 많다? 시험에서 성공할 가능성이 많다. 뭐 시험에서 성공한다는 것은 뭐 우리가 시험에서 좋은 점수를 얻는다든지 아니면 어떤 시험에 합격한다든지 뭐 그런 뜻을 의미하겠죠. 그래서 이 주어진 문장 역시 동사 두 개가 있었기 때문에 그 두 개의 동사 연결하는 접속사가 필요했는데 앞에는 선행사가 도주, 즉 people로 나와 있었고요. 빈칸 뒤에 곧바로 동사가 있었기 때문에 그 동사의 주어 역할을 할 수 있는 주격 관계 대명사를 정답으로 선택하는 문제였습니다. 도주 후라는 표현 꼭 기억해 주세요. 참고로 ETS는요. 여기에 빈칸을 줄 때도 있지만 도주에다가 빈칸을 주고 문제를 내기도 합니다. 그래서 도주 후를 한꺼번에 덩어리로 기억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 이어지는 103번은요. 비슷하죠? 자, 이번에도 마찬가지예요. 동사 하나, 동사 두 개가 있습니다. 동사 두 개 있기 때문에 접속사 필요하죠? 자, 근데 둘 다 접속사예요. 하지만 이 빈칸 앞에 역시 사람 선행사가 존재하고요. 빈칸 뒤엔 곧바로 동사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결국 두 개의 동사를 연결하면서 동시에 앞에 있는 anyone이라는 부정대명사를 수식할 수 있어야 되고요. 동시에 빈칸 바로 되는 동사의 주어까지 할 수 있어야 되는 주격 관계대명사 who를 선택을 해야 되겠죠. 근데 우리가 좀 전에 봤던 도주 who에서는요.
그 도주가 people이었기 때문에 복수 개념이었죠. 하지만 이번에 anyone은요, 단수 개념입니다. 둘 다 시험에 나와요. 하지만 while 같은 경우는 부사절 접속사죠. 빈칸에 while을 넣게 되면요, 빈칸 뒤에 위치한 동사 원츠의 주어가 없게 되죠. 자, 그렇기 때문에 문장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정답 뭘로? A로 갑니다. 자, 그래서 좀 전에 우리가 102번에서 도주 who를 봤는데요. 자, 도주 who 말고 anyone who도 시험에 종종 등장하고 있죠. 도주 who에서 도주는 people, 복수이기 때문에 who 뒤에는 복수 동사가 오지만 anyone who에서 앞에 선행사 anyone은 단수이기 때문에 그 뒤에는 단수 동사가 위치하게 됩니다. 만약에 여기에 빈칸이 있을 때 보기에 anyone과 도주가 동시에 등장한다면 실제로 그런 경우가 많아요. 관계절 뒤에 있는 동사를 살펴보신 다음에 단수일 때는 anyone을 선택하시고요. 복수일 때는 도주를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세 번째 문제도 한번 살펴봤습니다. 이어지는 104번 문제도 한번 살펴볼까요? 자, 이번엔 보기에 which와 who가 있죠. 둘 다 접속사입니다. 자, 이것도 보시면요, 동사 하나, 그렇죠? 동사 두 개가 있습니다. 접속사 필요하죠? 근데 둘 다 접속사. 빈칸 앞을 보니까요, 선행사가 사물이죠. 이걸 보는 순간 우리는 who를 지웁니다. 왜냐하면 who는 선행사가 사람일 때 쓸 수 있거든요. 자, 동시에 뒤에는 곧바로 동사가 나오니까 이 빈칸은요, 동사 두 개 연결하는 접속사이면서 동시에 뒤에 있는 두 번째 동사의 주어 역할까지 해야 되죠. 관계대명사 which는요, 주격과 목적격 둘 다 가능합니다. 자, 여기서는 뭘로? 주격 관계대명사로 쓰여지게 되는 거죠. 살펴볼까요? which는 선행사가 사물일 때 쓸 수 있습니다. 선행사가 분명히 뭐였죠? 사물이었죠.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who는 탈락입니다. 그래서 동사 두 개를 연결하면서 동시에 무슨 역할? 대명사로서 뒤에 있는 동사의 주어 역할까지 같이 하고 있는 거죠. 원래는 이렇게 1번과 2번 두 개의 문장이 있었던 거예요. 처음에는 어떻게 한다고요? 단순히 and로 합친다. 근데 and로 단순히 합치면 a book과 it이 지칭하는 것이 바로 a book이죠. 같은 표현을 두 번 쓰는 거기 때문에 그게 싫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접속사와 대명사를 결합시켜서 뭘로 만들었다? 한 단어짜리 관계 대명사로 만들었다. 언어의 경제성. 역시 which는 우리말로 번역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문장이 바로 104번 문장이 되는 거죠. 시험에 많이 나옵니다. 특히나 which는요. 계속 볼까요? 105번. 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A하고 B 둘 다 접속사가 될 수 있거든요. 문장의 동사는 하나, 동사 두 개가 있습니다. 뭐가 필요하죠? 접속사 필요하죠? 자, 근데 빈칸 뒤를 보시면요, 주어는 있어요. 그리고 동사가 있는데요, 이 뒤에 목적어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우리한테 뭐가 필요하죠? 목적어 역할까지 할 수 있는 관계대명사가 필요한 거예요. 근데 사실 that과 which는 둘 다 목적격 관계대명사가 될 수 있습니다. 선행사가 사물일 때 쓸 수 있고요. 하지만 keys 뒤에 콤마가 있죠. 자, 콤마가 있는 경우에는 that을 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that은 계속적 용법으로는 쓰지 못한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 정답 뭘로 간다? 정답은 which로 갑니다. 그래서 that은요, 쉽게 말해서 콤마 뒤에는 관계대명사로 쓰이지 못한다라는 것을 꼭 기억해 주세요. 계속적 용법은 뭐냐면요, 쉽게 말해서 앞에 언급된 내용에 대한 추가 정보를 제공한다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I can't find the keys라고 나오죠. 나는 열쇠들을 찾을 수가 없는데, 자, 그 열쇠들에 대한 추가 정보가 뒤에서 주어지는데요. 그 열쇠가 어떤 열쇠다? 네가 어제 사용했던 열쇠다. 이런 얘기죠. 자, 역시 which는 우리말로 번역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렇게 두 개의 문장이 있었는데요. 처음엔 뭘로 합칩니다? and로 합칩니다. 근데 같은 얘기를 반복하는 게 싫은 거죠. 이번엔 분명히 뭐예요? 타동사의 목적어 자리에 위치하고 있었죠. 그래서 우리가 and하고 tham을 합쳐서 뭘로? which로 만드는 거죠. 역시 단어 두 개 안 쓰고 단어 몇 개 쓰겠다? 단어 하나 쓰겠다. 언어의 경제성. 자, 그렇게 해서 나온 문장이 바로 이 문장이 되는 거죠.
이해하셨죠? 그래서 이제 which는요, 주격도 되고 목적격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문장 구조를 정확히 볼 수 있어야 되겠죠? 분명한 것은 타동사 뒤에 목적어가 없었는데 그 역할을 누가 한다? 그 역할을 which가 하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타동사 뒤에 목적어가 없어지는 거예요. 이 which 안에 그 목적어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자, 계속해서 이어갑니다. 이어진 문제는 106번인데요. 뭔가 점점 복잡해지는 느낌이 드는데 당황하실 필요 전혀 없습니다. 자, 이것도 지금 보시면 주어진 문장에 동사나 동사 두 개가 보입니다. 자, 근데 보니까 둘 다 접속사죠? 오호. A는요, 우리가 그 유명한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 그 다음에 B는 목적격이죠. 근데 빈칸 앞에 보니까 선행사가 사물이네요. 선행사가 사물이기 때문에 사람 선행사를 쓰는 whom은 쓸 수가 없겠죠. 자, 그래서 더더구나 정답 뭘로 가셔야 돼요? in which. 그리고 한 가지 이유가 더 있어요. 목적격 관계사는요, 문장에 들어가면 접속사이자 목적어 역할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여기 있는 이 플랜은 이 문장에서 자동사예요. 즉, 애초에 목적어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거죠. 목적어를 필요로 하지 않는 자동사이기 때문에 목적격 관계대명사로 빈칸을 채울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정답 뭘로 간다? 정답 in which가 됩니다. 요거 좀 더 자세히 알아볼까요? 제가 지금 in which 옆에다가요, where가 똑같습니다 라고 써놨죠. 아마 우리 학생들 중에 공부를 조금 이제 많이 깊이 있게 하신 분들은 in which가 where가 똑같다는 것을 알고 있으실 거예요. 지금 제가 여기서 다루진 않지만 이 where는 관계 부사라고도 하죠. 원래 영어의 형용사들은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첫 번째가 관계대명사, 지금 현재 우리가 다루는 거죠. 두 번째가 관계 부사가 있습니다. 이 where이 바로 관계 부사죠. 뭐 이왕 얘기를 꺼냈으니까 조금 더 설명하면요, 우리 관계 부사는요, 접속사이자 부사 역할을 하죠. 근데 부사는 문장에서 주어 목적어 보호를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관계 부사 뒤에는요, 완전한 문장이 위치하게 되죠. 사실 아까 우리 관계 대명사 뒤에는 불완전한 문장이 계속 위치하고 있었죠. 주어가 빠져 있거나 목적어가 빠져 있었죠. 하지만 관계 부사는요, 뒤에는 완전한 구조가 오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왜 그렇게 되는지 제가 설명드릴 텐데요. 여기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가 바로 where과 똑같다. 그래서 뒤에는 무슨 문장? 완전한 문장. 그래서 빈칸에 제가 in which 이렇게 썼잖아요. 뒤에 보니까 어때요? 주어 다음에 일형식 자동사. 그 자체가 완전한 구조인 거예요. 원래는요, 이렇게 1번과 2번 두 개의 문장이 있었거든요. 자, 공원에 뭐가 있대요? 놀이터가 있습니다. 두 번째 문장은 뭐예요? 아이들이 그 놀이터에서 놀 수 있습니다. 이런 뜻을 전달하는데요. 처음에는 and를 합치는 거죠. 근데 이제 우리가 배웠어요. 접속사하고 대명사 합치면 뭐가 된다? 관계대명사가 된다. 자,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문장이 바로 이 아래 문장이에요. 자, 근데 이 상태에서 보면요, 이 3번 문장을 보시면요, 요 끝에 뭐가 남아있죠? 문장 끝에 전치사 in이 남아있죠. 여기 in 뒤에 있던 이 대명사는요, 관계대명사 which 안에 포함되어 버린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는 여기 끝에가 전치사 in만 남게 되죠. 근데 영어 문장 원래 전치사로 끝나면 안 되잖아요. 왜냐면 전치사 되는 명사나 대명사가 온다는 규칙이 있으니까. 자, 그래서 이 전치사를 갖다가 관계대명사 앞으로 옮겨오는 거죠. 자, 그렇게 되면 어때요?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가 되는 거고요. 자, 이걸 갖다가 한 단어 뭘로 바꿀 수 있다? 이렇게 where로 바꿀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자, 분명한 것은 관계대명사 which만 이렇게 딱 썼을 때는요, 이 뒤를 보시면 어때요? 주어, 동사 다음에 전치사 뒤에 전치사의 목적어가 없잖아요. 그 역할을 누가 한다? 이 관계대명사가 해주고 있는 건, 이 관계대명사가 전치사의 목적어 역할까지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영어 문장은 전치사로 끝나면 안 된다는 규칙이 있기 때문에 이 전치사를 어디로 옮겨왔다? 관계대명사 앞으로 옮겨온 거죠. 그렇게 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뭐다? 바로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다. 아하. 자, 그러고 나니까 이거 두 개를 합쳐서 뭘로 만들 수 있다? 관계부사로 바꿀 수 있다. 점점 어때요? 단어 수가 줄어들죠.
그 전 세계 모든 언어는요, 같은 내용을 전달할 때 어떻게 하면 이걸 조금 더 간단하게 쓸 것인가. 사실 그런 인간의 기본적인 욕망이 반영돼서 발전을 한 거죠. 그럼 여기서 우리가 이런 것도 추출할 수 있어요. 그럼 선생님, 관계 대명사가 먼저 등장하고 나중에 관계 부사가 나온 걸로 이해할 수 있겠네요? 네, 맞아요. 단어 2개 쓰는 것보다 단어 하나 쓰는 것이 조금 더 발전된 형태로 볼 수 있겠죠. 괜찮습니까?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한번 이해를 해봤습니다. 자, 이 또한 우리가 in which라는 표현이 시험에 또 등장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다루고 있는 거예요. 시험에 나오지 않는 것은 다루지 않습니다. 다음 107번 문제입니다. 자, 뭔가 문장이 좀 길죠? 자, 이것도 우리 관계대명사의 약간 특수한 용법인데요. 살펴볼게요. 자, 여기 빈칸 앞쪽에 보시면 분명히 주어 동사 나오고요. 그리고 다시 빈칸 뒤에 곧바로 동사가 등장합니다. 근데 그 뒤를 보니까 because라는 부사절 접속사가 또 있죠. 자, 그렇기 때문에 그 뒤에는 다시 주어 동사가 또 등장할 수 있는 거죠. 근데 A하고 B 둘 다 뭐예요? 둘 다 접속사죠. 자, 근데 who 같은 경우는 선행사가 사람일 때 쓸 수 있잖아요. 근데 빈칸 앞을 보면요. 선행사가 될 수 있는 사람 같은 건 전혀 보이지가 않아요. 그러면 이제 뭐냐? who가 답이 아니라 바로 which가 답인 문제인데요. 이때 선행사가 뭘까요? 빈칸에 which가 들어갔을 때 관계대명사 which가 꾸며주는 선행사는 무엇일까요? 자, 이 경우는요. 한 단어가 아니라요. 빈칸 앞에 위치한 절, 그 절 전체가 선행사예요. 그래서 관계대명사 중에 빈칸 앞에 위치한 문장 전체를 갖다가 선행사로 갖는 관계대명사는 바로 which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약간 특수한 경우죠. 시험에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반드시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지금 모니카부터 usual까지가 통째로 선행사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앞에 있는 주절 전체가 이렇게 선행사일 때는요. 이렇게 콤마를 찍은 다음에 which를 써주게 됩니다. 그래서 모니카가요. 평소보다 더 감정적이었습니다. 이렇게 나왔죠. 자, 근데 그 전체가 선행사예요. 자, 그렇게 된 것은 바로 because 이하 때문이었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because 이하가 뭔지 봤더니 she had just watched a sad movie요. 이제 막 뭘 봤대요? 슬픈 영화를 봤기 때문이었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관계대명사 앞에 주절 전체가 뭐다? 선행사일 때 콤마 찍고 which를 쓴다. 특수한 용법이죠. 꼭 기억해 주세요. 다른 관계사는 안 되고요. which만 가능한 거예요. 이 경우는. 네. 자, 다음 108번 문제 살펴볼까요? 자, 이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동사 하나, 동사 2개 보이시죠? 동사 2개 있으니까 뭐가 필요해요? 접속사. 보기 A하고 B 둘 다 접속사죠? 자, 근데 중요한 건요. 이 첫 번째 동사 was 앞에요. 카라는 명사가 있어요. 그러면 이 비동사 was의 주어는 카가 되겠죠? 주어가 이미 존재하는 상황이니까 어때요? 주격 관계대명사는 탈락이죠. 그래서 이 빈칸 뒤에 명사고 곧바로 결합 가능한 뭘 선택한다? 소유격 관계대명사를 정답으로 선택하는 문제예요. 자, 근데 이건요. 제가 이렇게 풀 수도 있어요. 지금 카라는 것은 가산명사인데요. 영어의 가산명사는 문장 속에 들어가면요. 반드시 단복수 표시를 해야 됩니다. 근데 지금 단복수 표시가 안 돼 있죠. 그러면 이 관사를 대신할 수 있는 다른 한정사가 필요한데요. 그것이 바로 뭐죠? 바로 소유격 대명사죠. 우리가 가산명사 앞에 소유격 대명사가 있으면요. 거기다가 관사를 또 쓰진 못합니다. 왜냐하면 영어의 한정사는 기본적으로 한 개만 쓰는 것이 원칙이거든요. 자, 한정사가 뭐냐면요. 명사 앞에 놓여져서 그렇죠? 명사의 기능과 뜻을 한정짓는다 해서 우리가 한정사라고 하는데요. 한정사는요. 명사 앞에 놓여져서 명사랑 결합하기 때문에 일종의 큰 개념 형용사에 속합니다. 근데 일반적인 형용사는요. 명사 앞에 여러 개가 동시에 올 수 있지만 한정사는 기본적으로 한 개씩만 오는 것이 규칙입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우리가 한정사라고 하면요. 어하고 또 뭐가 있죠? 우리? 더가 있죠? 그리고 이거 말고도요. 지시 형용사, this나 that 같은 것도 우리가 한정사의 한 종류죠. 그래서 this car, that car 이런 식으로요. 그리고 제가 좀 전에 얘기했던 소유격도 한정사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my car라는 표현을 쓸 수는 있는데요. 여기다가 우리가 my a car라고 쓸 수는 없죠.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영어의 한정사는 한 개씩만 쓰는 것이 원칙이니까. 자, 그랬을 때 우리가 영어의 과산명사인데도 불구하고 단복수가 안 돼 있으니까 이 관사를 대신할 수 있는 다른 한정사, 소유격 whose를 선택할 수밖에 없다라고 우리가 판단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치? 보자마자 답을 선택하고 바로 다음 문제 넘어갈 수 있다면 그것이 우리가 갖춰야 될 경쟁력이겠죠. 저는 우리 학생들이 그렇게 문제를 풀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제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곧바로 뒤에 있는 명사랑 결합하죠. 이것이 바로 소유격 관계의 대명사의 특징이에요. 근데 이제 만약에 우리가요, 시험장 갔을 때 이 명사에 이렇게 복수 형태가 만약에 표시가 되어 있잖아요. 그럼 제가 좀 전에 설명드렸던 단복수 표시 유무를 가지고 문제를 풀 수는 없어요. 하지만 지금 이 경우는 어때요? 가산 명사인데도 불구하고 단복수 표시가 안 돼 있었잖아요. 자, 이때는 우리가 그걸 이용해서 문제 풀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시험장 가보시면요. 자, 이렇게 가산 명사가 단복수 표시가 안 된 상태로 출제가 되는 문제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이 포인트를 잘 기억하고 있다면 우리 학생들 신속하게 정확하게 답 선택하고 다음 문제 넘어갈 수 있겠죠? 즉, 시간을 아낄 수 있는 거예요. 어차피 관계사는 우리말 번역이 없으니까 애초에 이 문제를 풀 때 번역하려는 시도 자체가 시간 낭비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1번과 2번 이렇게 두 개의 문장이 있었던 거예요. 두 개의 문장. 근데 처음에는 뭘로 합친다? 단순히 and로 합친다. 근데 우리가 접속사고 대명사를 결합시키면 뭐가 된다? 관계 대명사가 될 수 있다. 참고로 이제 whose 같은 경우는요. 여기 선행사가 사람이었지만 사물 선행사도 수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 사물, 선행사 다 가능하다는 거 꼭 기억해 주시고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소유격 관계대명사 중요한 포인트 또 한번 다뤄봤습니다. 다음 109번 문제입니다. 자, 이 녀석도 볼까요, 우리? 자, 이것도 지금 보면요. 이렇게 동사가 하나, 동사 두 개가 있죠. 그럼 뭐가 필요하죠? 접속사. 근데 이제 복이 두 개가 있는데요. 접속사 이거 하나밖에 없네요. 아, 그럼 정답 뭐예요? 정답은 A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사실 뭐 해석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시험장에서 문제 풀 때요. 한국말로 번역을 하지 않으면 않을수록 우리의 소중한 시간을 아낄 수 있겠죠. 그리고 잘못된 한국말 해석 때문에 오락가락 하다가 엉뚱한 걸 그쵸, 잘못 선택하는 그런 실수도 우리가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잠깐 볼까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원래 1번과 2번 이렇게 두 개의 문장이 있었는데요. 그 두 개의 문장을 처음에 뭘로? and로 합치는 거죠. 근데 이제 우리가 배웠어요. 접속사하고 대명사 합치면 뭐가 된다? 관계대명사. 자, that 같은 경우는요. 선행사가 사물이건 사람이건 다 가능합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원어민들이 정말 많이 쓰는 관계사가 바로 that이에요. 굳이 선행사가 뭐 사람이건 사물이건 구분 지을 필요가 없잖아요. who 같은 경우는 선행사가 사람일 때만 쓸 수 있죠. which는 사물일 때만 쓸 수 있고요. 신경 써야 되잖아요. 하지만 that 같은 경우는 그런 신경을 쓸 필요가 없죠. 그러니까 훨씬 더 편한 거예요. 그래서 많이 쓰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정답 뭘로? that으로 갑니다. 자, that은 그냥 단순 대명사였죠. 자, 그렇기 때문에 동사 두 개를 연결하는 역할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때 that은 뒤에 있는 동사의 무슨 역할? 주어 역할을 하는 거니까 우리가 주격 관계 대명사라고 정의할 수 있겠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109번 문제도 살펴봤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다룰 마지막 110번 문제입니다. 자, 이 문제 마찬가지예요. 지금 보시면요. 동사 하나, 그 다음에 동사 두 개가 있습니다. 동사 두 개. 근데 둘 다 접속사죠? 근데 빈칸 앞에 선행사가 뭐예요? 수식받는 선행사가 book, 사물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who는 탈락이죠. 더더구나 빈칸 뒤에 곧바로 첫 번째 동사의 주어까지 위치하고 있죠. 주어가 이미 존재하는 상황에서 우리가 주격을 쓸 수는 없죠. 하지만 that은 어때요? 좀 전에 봤던 문제에서는 주격이었지만 여기서 뭐죠? 바로 목적격으로 쓰인 거죠. 여기 타동사 바로 다음에 목적어가 안 보이는 것을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이 목적어가 사라진 이유는 뭘까요? 바로 관계대명사 that 안에 그 목적어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사라진 거죠. 언어의 경제성. 그래서 이제 A 같은 경우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선행사가 사람일 때 그리고 주격이었고요. that 같은 경우는 선행사가 사람, 사물 다 가능한데 여기서 뭐였다? 선행사가 사물이었다. 그리고 목적격과 주격이 모두 가능한데 여기 타동사 뒤에 목적어가 없었기 때문에 그 목적어 역할을 대신하는 목적격이었다. 이걸 판단할 수 있어야 돼요. 원래는 1번과 2번 이렇게 두 개의 문장이 있었는데 처음에는 뭘로 합친다? and로 합친다.
근데 우리가 같은 내용을 두 번 쓰는 게 싫잖아요. 그래서 앞에 언급된 the book과 요 it이 같은 내용이니까 접속사하고 대명사를 결합시켜서 단어 하나 관계 대명사로 바꾸겠다. 언어의 경제성. 이왕 우리가 영어를 배우는 거, 이런 거 잘 써서 우리도 원어민처럼 편하게 영어를 구사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관계 대명사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단 우리가 토익뿐만을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니고 토익을 넘어서서 우리가 영어를 조금 더 효율적으로 원어민처럼 좀 편하게 쓰기 위해서 관계 대명사를 배운다라고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학생들 제 강의 듣고 나서 우리 학생들 각자 소유하고 있는 문법서 아니면 토익 기본서를 펼쳐놓고요. 다시 한번 관계 대명사에 대해서 꼼꼼하게 한번 점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게 해서 시험장 가서 절대로 관계 대명사 때문에 당황하는 일은 없어야 되겠습니다. 다들 애쓰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토익은 해커스, 영어도 해커스, 고득점 메이커스, 만점을 받아버렸어. 토익은 해커스, 영어도 해커스.